자, 조국 전 장관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창당 이야기를 나눴다. 자, 민주당에서는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 곤혹스럽다. 이제 조중동이 조국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커뮤니티마다 성향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커뮤니티가 이제 딴지 게시판입니다. 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동영 작가가 만든 이싸라는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좀 더 우위예요. 보배드림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님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선언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릴 자격도 없고 말려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 사랑받길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 전 장관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한 후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쏘시개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수락할 때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불쏘시개가 되었죠. 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본인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의 성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권력욕의 화신 뭐 이런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 형의 인간이 아니죠. 공익형 인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성정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 때문에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수 있고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이거예요. 이유가 하나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지난 대선 때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 심판론 대신 조국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림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국 신당과 비례연합정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국의 신당, 결국은 지역구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비례정당 정도의 규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이 민주당 밖에서 윤석열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이야기에는 뭐 별다른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례연합신당을 얘기를 나올 때 이럴 거면 조국도 넣고 송영길도 넣고 그냥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돌아가는 판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지금 비례연합신당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지분?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럴 거면 민주당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타진을 했겠죠. 일단 조국 신당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유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이 전부 다 저쪽 편인데 조국 등판하는 순간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의 구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이 구도가 깨지면 민주당에게 결코, 이재명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조국 신당에 부정적이에요. 저 역시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하려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막 조국을 비난하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딴지 게시판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에게 우호적인 커뮤니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창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폭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의 글이에요.
자, 사실심이라는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상 오류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이라도 짱돌을 들고 싸우다 감옥에 갈 것인가? 이분은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확정, 감옥에 가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분의 이 논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지금 2심에서 증거를 새롭게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걸 다루는 게 아니라 2심이 잘못됐는가 제대로 됐는가만 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뭐냐? 총선에서 압승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진보 진영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면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조국 전 장관. 자, 조국 전 장관이 감옥을 간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조국 전 장관의 정치 등판에 부정적인 분들조차도 조국이 감옥을 간다고? 이게 나라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제도라도 좀 바꾸고 싸울 때까지 싸우다 감옥에 다녀와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 어차피 대법원 재판 1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2년이면 다음 대선 출마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이겨주길 바라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위해 몸 던지겠다. 지역구에 나가긴 어렵다. 구속되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승계할 수 있는 비례여야 한다. 자, 지역구로 나가는 건 어렵다는 거. 조국 전 장관도 감옥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돼도 보궐선거 한다. 그러니까 비례로 가면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승계하면 그만이니까. 그죠? 그래 비례로 출마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구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의 수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뒤에 보궐선거 나가라는 것은 개뻥으로 보면 된다. 저도 이동영 작가도 보궐선거 나가라. 이거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데 당이 지역구에 공천을 준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비례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 잘해줄 생각이 없다.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 싸울 때까지 싸우다가 감옥 다녀올 때 다녀오고 이후라도 검찰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겠다. 핵폭탄님의 이 논리 전개는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도륙을 당하고 본인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이 나라를 고치는데 자기가 무언가 일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딸 인생이 도륙됐죠. 의사 면허도 박탈되고 고려대학교 입학도 취소됐지 않나요? 여기서 멈춰 있어요. 마치 대학교 학벌까지도 다 없앨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니 요즘에는 멈춰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감옥 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감옥에 갈 거냐? 그동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언가 싸우다가 갈 거냐라는 거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서 싸울 만큼 싸우고 확정 판결 받으면 그때 비례를 승계해주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그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 아니냐라는 거죠. 논리 전개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사실 조국 신당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 선출직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당의 구심점이 2년간 감옥에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도 수월치 않아 보이는 정당에 몸담으려 하지 않는다. 3%도 못하면 선거비용 40억을 날린다. 당장 여기 게시판에도 조국 안 되긴 했지만 표는 안 줄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출직 나가려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못 읽을까? 선출직 나가는 사람들이 잘 못 읽습니다. 논리 전개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이 부분은 저는 반대예요. 선출직 나가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그냥 조용히 대법원 판결이나 기다리다 감옥이나 다녀와 가족들도 조용히 재판받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결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저것과 같은 얘기다. 아무리 정무적인 계산을 하고 뭐가 유리한지 따져도 결과가 꼭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게 인생이다. 각자 알아서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면 된다. 조국 신당이 가져가 봐야 몇 석 가져간다고 경계를 하며 표 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해봐야 조국 장관이나 그 다음 순번 정도만 당선될 텐데 그리고 거기서 당선될 사람이 조정훈처럼 뒤통칠 확률이 있느냐. 최강욱 버리고 김남국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그래야 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윤미향도 버렸다. 3주 전에 만난 자기 부부가 평생 민주당원인데 중도층에게 이미지 회복이 힘드니 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을 버리라고 하시던 분들의 말도 들어야 하는 거냐. 당도 당원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건데 자꾸 승리를 위해 버리라는 말만 한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 맞냐?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현실주의자다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신당 창당이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갈 거고 조국 신당은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국 전 장관이 비례 1번으로 들어가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에서 함께 싸워주면 득이 됩니다. 그건 되겠죠. 조국 전 장관의 출마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분위기가 지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수가 생기는 건 좋지는 않지만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국이라는 인물의 삶은 응원하겠지만 조국 신당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하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지켜보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현실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조국을 비난한다? 야, 그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가 이번이 아니다? 감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국 신당 비례로 찍으실 분들은 찍고 나는 그냥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찍을 거야 그러면 찍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어준이 조국을 밀 것이다. 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몰빵론을 했었던 사람이 조국 신당을 민다? 그건 불가능하고. 아무튼 조국의 등판으로 판이 조금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언론은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조국 신당을 민다? 몰빵론입니다. 김어준은 몰빵론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조국이라는 인물, 문재인이라는 인물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데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밖에 없다. 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조국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감옥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엄청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판에 정경심 교수도 좀 사면 좀 해줘라. 건강도 안 좋은데 안 했단 말이야. 안 해줬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 당시에 문재인에 대한 악마화, 문재인이 이 내각제 맨 위에 있는 수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조국을 버린 거다. 이용하고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국이 문재인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원망스러울 텐데 조국은 문재인을 원망하지 않아. 여전히 문재인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포기했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정치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조국에게 쌍욕 박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등판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조국 신당은 민주당 비례연합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국한테 욕하면 안 된다. 두고 봅시다.